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경제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도발적인 문장 보이시죠? 이걸 말한 사람이 바로 금융 역사가인 러셀 네이피어입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해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시장 시대는 이제 끝났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대,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모두가 아니다라고 할 때 혼자서 맞다고 외치고 또 그걸 정확히 맞춰왔던 그의 놀라운 과거 예측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의 예측은 뭐 단순히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제의 판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거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바로 그 이후 시장의 바닥 지점,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거라고 한 것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과는 정반대의 예측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맞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그의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이피어가 어떻게 2020년의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본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이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뱅뱅 돌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우리 주머니에, 기업 계좌에 그냥 바로 꽂아줬습니다. 네이피어는 이걸 침묵의 혁명, 즉 돈을 만드는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넘어간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놓쳤다고 지적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이피어가 지목하는 핵심 문제, 바로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정부 부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조 달러.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만으로도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을 넘어설 지경이에요. 네이피어는 바로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이피어는 역사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금융 억압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정부의 목적에 맞게 아주 정교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 작동 방식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보세요. 정부는 빚에 대한 이자로 3%만 딱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6%로 만들어서 돈의 가치를 매년 6%씩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년 부채의 3%가 그냥 공기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네이피어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의 돈을 서서히 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모아둔 돈으로 사는 은퇴 세대의 재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 주머니로 슬쩍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정부가 이 금융 억압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이건 무슨 비밀스러운 음모 같은 게 아닙니다. 이미 1939년부터 1979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써먹었던 역사적으로 검증된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는 거죠. 정부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곡선 통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금리를 억지로 찍어 누르는 거고요. 자본 통제는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기관들이 좋든 싫든 정부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 보증까지 더해지면 돈은 더 이상 수익성만 보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반도체 공장이나 친환경 에너지 설비처럼 국가가 딱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만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네이피어는 이게 우리 모두의 저축과 투자에 직접적이고 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엔 네이피어의 조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금융 억압 시대에 정부 채권은 더 이상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도록 설계된 자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일부러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하니까요.
결국 채권을 들고 있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과 똑같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결국 네이피어의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난 40년간 안전자산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규칙이 깨져버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